네, 이전 편까지 나가고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 중에 좀 일부 의견들이 테슬라의 레벨 5 이거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왜 믿기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기 좀 어렵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시죠.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그 모태가 된 인물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만들어서 이걸 매각한 다음에 억만장자가 됐고요. 그때 번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른 사업들을 보시면 화성 이주 프로젝트, 인간 뇌 개조 프로젝트, 일반적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스케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앨런 머스크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을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뭐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근데 나쁘게 말하면 좀 괴기한 아이디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 믿을만 한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앨런 머스크가 시간관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최상의 시나리오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목표 자체가 야 이거 말이 되니? 이런 목표를 내세우는데 시간 자체도 못 지키니까 이거 앨런 머스크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안 될걸? 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허무맹랑한 것 같은 이 말을 하나하나 또 이뤄가고 있는 것도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앨런 머스크가 어떤 일들을 벌였고 이거 한번 믿을 만한 건가?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선 만들어서 쏘는 회사 스페이스 X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앨런 머스크의 목표는 2022년까지 화물을 실은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고 2024년에는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 이 목표로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 X입니다. 이거 기사 한번 보시죠.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인간은 지구에서만 못 살 것 같고 결국 화성 같은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사 홈페이지 가서 봤더니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내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얼마 전인 5월 말에 나사 소속 우주 비행사 2명을 태운 민간 우주선이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우주선입니다. 근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고 만든 회사가 왜 지금 나사 우주인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냐,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요,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랑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페이스 X는 위성이나 우주선을 돈을 받고 쏘아 올리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매년 20억 달러에서 한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사도 우주비행사 2명을 우주정거장으로 보내면서 스페이스 X에 돈을 냈는데요. 지불한 돈이 좌석 하나당 5,500만 달러, 약 66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2명을 태웠으니까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하나 띄우는데 드는 돈이 1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 X 2명 보내는 데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쓴 거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 X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페이스 X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로켓을, 쏘아 올린 로켓을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위성 쏘아 올리는 거 생중계나 영상 한번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단 분리됐습니다. 2단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3단 분리에 성공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이번에 5월에 발사했던 나사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던 스페이스 X의 펠컨 9의 경우에는 3단 로켓이 아니라 이번에는 2단 로켓이었습니다. 이 중에 1단 로켓이 대기권 내에서 분리되면서 떨어지고 2단 로켓은 그 우주까지 밀고 올라가는 로켓입니다. 여기서 우주에 완전히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그 본체 말고 이 로켓은 2단짜리든 3단짜리든 그냥 분리되고 나면 다 이거는 버려지는 일회용품입니다. 근데 스페이스 X는 이 로켓들 중에서 1단 로켓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1단 로켓이 분리되고 나면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라요, 일부 남은 연료로 엔진을 가동하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약속된 지점인 보통 대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 1단 로켓을 10번까지 재활용하는 게 앨런 머스크의 목표인데 지금 5번까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한 거를 회수까지 했습니다. 2단 로켓 같은 경우는 아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것도 회수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일회용품 한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10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료 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 거 다 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쏘는 거를 10번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는 위성이나 우주선을 대신 쏴주고 이를 통해서 기술도 쌓고 여기에 또 비용도 충당해 가면서 일석이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쪽에서 뜨악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지구에서 한번 뜨악 해보시죠.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의 위협은 핵무기보다 훨씬 무섭다. 그런데 그런 핵무기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전 세계 AI 전문가들도 보통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이건 축복이다 아니면 반대로 재앙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앨런 머스크는 AI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바로 지금 설명할 뉴럴링크라는 회사입니다. 2016년에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회사입니다. 인간이 AI한테 지지 않으려면 인간이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자 이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티타임즈 기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뉴럴링크가 작년에 발표한 연구 내용을 이제 토대로 만든 건데요. 올해도 이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마 8월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 수준으로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티타임즈에 한번 가서 기사를 보시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뉴럴링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뇌와 뇌, 그 다음에 사람의 뇌랑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사람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있어서 좀 푸른 바다 위에 있는 멋있는 좀 리조트에 여행 좀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뇌랑 뇌가 직접 소통을 하게 되면 텔레파시처럼 제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상대방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뇌와 뇌가 연결되는 이 언어는 인간끼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랑도 뇌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악상이 막 생각이 났어요. 노래를 만들기 위한 악상이. 그러면 저는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거나 컴퓨터로 찍으면서 이 음을 재현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뉴럴링크가 얘기하는 뇌와 컴퓨터가 이어지면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이 악상이 그대로 컴퓨터에 전달이 되면서 컴퓨터가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음악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사 1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의 두피 안에 컴퓨터 칩을 심는 겁니다. 이 뇌도 전기적인 신호로 구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칩을 머리에 심어서 전선 같은 걸 아예 뇌 속에 박으면 이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읽어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기적 신호를 뇌에 줘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기선을 뇌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사만 지금 피부에다가 꽂아도 아프고 막 피나고 이러는데 뇌에다가 넣었다가는 잘못하면 뇌 손상 우려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엄청나게 얇고 딱딱하지 않은 유연한 실 같은 전선을 뇌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뇌가 안 다치도록요. 그럼 이 실 같은 게 전기적 신호를 잡아내서 사진에 보면 상단 두피에 심어놓은 칩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칩도 자기가 알아서 전력이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력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바깥쪽이랑 통신도 하려면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이 바로 머리 내가 칩 심은 바로 위에다가 내 머리에다 뭘 단다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볼썽사납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전선 같은 걸 따라서 이 귀 뒤 안에 파스처럼 그려져 있는 그 코일에 전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귀 밑에 뭐 기계 같은 거 하나 보이실 텐데 이 블루투스 송신기를 착용을 하면은 이 피부 안에 있는 코일과 밖에 있는 송신기가 거의 딱 붙어서 무선으로 통신도 하고 또 무선으로 충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블루투스 송수신기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PC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작년 버전으로 이 방법으로 쥐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세웠던 목표가 원숭이한테 실험을 한번 해보고 2020년부터는 인간한테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오는 8월에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뉴럴링크를 앨런 머스크가 만든 이유는 이대로 있다가는 인간이 AI한테 정복될 것 같으니까 뇌랑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게 앨런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개의 프로젝트가 가장 좀 SF 같은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은데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사업하고 있는데요. 솔라시티라는 회사의 회장이고 여기의 개념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은 무료로 보급을 우리가 해줄 테니 대신 전기세를 우리한테 내라. 뭐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보링 컴퍼니라고 해서 지하 터널을 뚫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처럼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터널 안에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용 무빙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하이퍼루프라는 건데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진공 상태 터널에 이 기차가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달리는 거, 뭐 이런 무빙워크 같은 아이디어랑 하이퍼루프, 이거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미 터널을 뚫어놨어요, 캘리포니아에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화성으로 가겠다는 목표나 뭐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목표나 뭐 하이퍼루프를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진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 5가 가능할까? 그것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지금까지 꿈꾸고 있는 이 원대한 것들에 비교를 하면 자율주행차는 좀 뭐 굉장히 좀 작은 목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앨런 머스크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는 뭐 여러분 각자의 판단일 것 같고요. 뭐 앨런 머스크 자신도 어디까지 될지 정확히 모를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 오랜 기간 열광을 했듯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은 앨런 머스크에 많이들 열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